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인 2.7%에 머물렀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대대적으로 풀어 4분기엔 거의 10년 만에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했지만 민간의 부진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2.7%,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1년 만에 또 2%대로 내려간 겁니다. 부진의 주 원인은 민간 부분, 그중에서도 투자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4% 줄어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이었고 설비 투자도 1.7%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뒤 9년 만에 가장 나빴습니다. 추락한 경제를 그나마 이 정도에서 버틴 것은 정부 소비와 수출이었습니다. 대대적 재정 지출 덕에 정부 소비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5.6%의 증가율을 보였고 수출도 5년 만에 최고인 4% 증가율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재정의 힘은 작년 4분기 깜짝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예상치 0.8%를 웃도는 전분기 대비 1%였습니다. 정부 소비가 거의 6년 만에 최고인 3.1% 성장률을 기록하고 정부의 전체 성장 기여도는 39분기 거의 10년 만에 최고였던 결과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분에서 지출이 확대된 것은 안정화 기능이 작동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수출마저 주력 품목 반도체가 꺾이면서 2.2% 줄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은은 오는 24일 올해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수출 부진과 중국발 글로벌 경기 부진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난해 성적표 2.7%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노동소득과 소비를 통해 연령대별로 경제적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처음 나왔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번 것보다 쓴 게 113조 원 많은 적자였고 연령대별로 보면 43세 때 가장 벌이가 좋지만 58세부터는 다시 적자였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2015년 기준 우리 국민의 전체 소비와 노동소득은 각각 865조 5천억 원과 752조 8천억 원, 112조 8천억 원 적자입니다. 번 것보다 쓴 것이 한참 많았던 겁니다. 연령대별로는 15세에서 64세 사이 경제활동 인구가 87조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반면 14세까지 유소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은 각각 118조 1천억 원과 81조 6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노동 연령층이 벌어 유소년과 노인을 부양하지만 역부족이라 여기서 적자가 나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보면 28세까지 적자 행진을 이어가다 29세에 흑자로 돌아서지만 58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합니다. 적자 최대치는 16세 때 2,460만 원, 흑자는 43세에 1,306만 원이 가장 컸습니다. 43세는 노동소득이 2,900만 원가량으로 가장 많은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소년이나 노년층 부양에 미국보다는 공공부문 의존이 높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증여 같은 민간 재배분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의 자산 재배분이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주로 이제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 성숙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는 한 두 가지 길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청은 특히 노인층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공공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이 미래 경제사회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이 31일부터 30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2% 내외에서 1.6%로 각각 떨어집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 6천 개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표적인 불황령 상품으로 꼽히는 로또 판매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로또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곽준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등 당첨자가 수차례 나와 이른바 명당으로 소문난 서울 종로의 한 로또 복권 판매점. 추운 날씨 속 두터운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매장 앞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점퍼 안으로는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숫자 하나하나 신중하게 고르며 저마다 소망을 담아봅니다. 꼬박꼬박 5장씩 사지. 그냥 보리웃돕기도 좀 하고 못 사는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 집이 잘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말 돼서 우리 집사람 신장 이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액은 3조 9,600여억 원. 한 게임에 1,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판매량은 39억 6,500여 게임으로 판매액과 판매량 모두 역대 최고입니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판매액이 지난 2003년 3조 8,200억 원, 판매량의 경우 2017년 37억 9,700여 게임입니다. 작년 판매액과 판매량을 인구수로 나눠보면 한 명당 로또 76.8게임에 7만 6,800원가량을 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하루 평균 로또 판매액은 108억 7천만 원 수준이고 1등 당첨자는 모두 484명으로 1인당 평균 19억 6,1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복권은 경기가 나쁠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인 만큼 지난해 최대 판매 요인으로 경기 부진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꾸준히 로또 판매점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2월에서 4월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어난 11만 2,6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 수도권 입주 아파트는 5만 7,500여 가구로 34.6%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5만 5,141가구로 10.9% 줄었습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가 7만 3천여 가구로 집계되는 등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비율이 94.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몇몇 은행들이 멋대로 대출금리를 매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죠. 사실 은행서 돈 빌린 사람 중에 매달 내는 이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잘 아는 분 드문데요. 앞으로는 기준금리에 왜 이만큼 이자가 더 붙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준금리 자체도 낮아집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은 지난해 대출자의 소득 정보를 무시하고 높은 금리를 매긴 사실이 감독당국에 적발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금리가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이 기준금리와 원가, 대출자 소득과 담보 등이 반영된 가산금리, 각종 조건이 맞을 때 제공되는 가감조정금리가 각각 어떻게 나왔는지 구분해 설명한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결정 관련 정보를 고의로 빼거나 바꾸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처벌 근거로 삼을 방침입니다.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 심사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 금리도 낮아집니다. 7월부터는 지금까지 제외되었던 수십, 출식, 예금 등 저금리 상품까지 넣어 코픽스를 산정하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코픽스는 0.27%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소득이 늘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수용 여부와 그 근거를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명확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내립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으로 대출금리 개선 방안을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정부가 특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여의도 25.5배 면적의 국유지를 혁신성장이나 생활밀접형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에 활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휴 상태 국유지 15만 필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뺀 10만 5천 필지가 일반 재산으로 전환돼 개발되거나 대부 또는 매각됩니다. 기재부는 또 국유농지 전수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2년간 수의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유지 관리 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 기준이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에서 100 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도 50 마이크로그램의 기준이 신설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4,300억 원을 투자해 지하 역사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세제곱미터당 지난해 69.4 마이크로그램에서 2022년 60 마이크로그램으로 13.5% 낮출 계획입니다. 종전 770만 원이던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농촌에 이른바 6차 산업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의 2차 산업인 제조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접목시킨 건데요.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는 농가들, 명절 대목 잡기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쌀을 엿기름, 조청에 섞어 만든 한과를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인공색소 대신 복분자, 치자 등으로 색을 내는 이 한과 가게는 입소문을 타 명절을 앞두고 주문량이 평소의 4배로 뛰었습니다. 저하고 저 후세로 해가지고 계속 이으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 전통 방식을 계속 고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과에 들어가는 주 재료는 제가 직접 농사를 져가지고 생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이 가게는 부족한 재료가 생기면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용하고 부족한 일손도 마을 어르신을 채용해 메웠습니다. 35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떡집은 쑥이 들어간 모시 송편이 주력 상품입니다. 9년 전부터 마을 특산물인 모시를 동네 20여 농가에서 50톤가량을 모두 사들여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마을에서 지금 모시 장목반도 운영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상생해서 그걸 이제 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뭐 지역에도 좋고 농가도 좋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떡 만들기 체험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농업에 제조, 서비스업을 접목한 6차 산업에 참여한 농가들입니다. 참여 농가의 지난해 평균 소득 증가율은 일반 농가의 3배에 달했고 2013년 1,100여 명이었던 고용도 재작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가공과 유통 판매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가공 기술, 판매 전략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갈수록 농가 인구가 줄고 고령화하는 상황. 제조, 서비스업과 뭉친 농업이 침체된 농업 경제의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과 가구가 늘며 정부가 새해부터 긴급 지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심폐소생술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경기 침체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며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영업자나 가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죠. 이 때문에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했나 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위기에 빠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긴급 지원 제도는 실직, 휴, 폐업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 가구의 생계,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긴급 지원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지급 대상 선정까지만도 평균 한 달가량이 걸리는데 긴급 지원 제도는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지원까지 2일 이내에 이뤄진다는 겁니다. 불과 2일 만에 지원까지 이뤄진다니 그야말로 긴급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위기가구 긴급 지원 대상의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75%,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346만 원 미만인 경우, 또 재산은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농어촌은 1억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된 가구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도 긴급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만약 이 가구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긴급 지원 대상자는 앞서 생계, 주거, 또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계 지원 비용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9만 4,9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또 의료 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 원을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 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현재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꼭 긴급 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6개월까지 100여만 원의 금액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니 당장 생계부터 걱정인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 조선업은 최악의 한 해를 맞았죠. 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업체들에게 총 1조 7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존 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대해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액화 천연가스 연료 추진선 140척을 신규 발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지원책에 액화 천연가스 연료선을 발주하는 내용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의 연료 추진선은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으로 단기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이 액화 천연가스 연료 추진선을 통해 중장기적인 경쟁력도 모색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액화 천연가스 연료 추진선을 발주해 1조 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선가 보조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 2척을 액화 천연가스 연료선으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며 액화 천연가스 연료 추진선 발주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단기 부양책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앞으로의 먹거리까지 생각해서 지원한다는 점이 보다 뜻깊은 지원책이 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업체들을 위해 금융 지원의 만기를 연장해준다는 건 역시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엔 대출 연장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를 위해 어렵게 빚을 진 사업 실패자의 재기를 위해 이 채무를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발표됐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부실 채무를 인수해 5만 7천 명을 구제하기로 한 건데요. 채무 조정 규모도 8만 명이 보유한 3조 3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미 지난해 말에 2만 3천 명이 보유한 1조 4천억 원의 채무 자체를 소각하거나 이 캠코에 매각했는데요. 그러니까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심각채권을 자산관리 전문 기관인 캠코에 매각해 채무자의 사과 능력을 심사한 뒤 매입 채권의 30에서 90%까지 조정해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채무 규모는 5만 7천 명이 보유한 약 1조 9천억 원으로 이 역시 2021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라고 하니 채무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서민금융지원센터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기에 빠진 개인과 기업을 위해 정부가 심폐소생술에 나섰습니다. 경기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들을 수 있는 훈훈한 소식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모두가 바라는 건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되는 거겠죠. 부디 심폐소생술이 결실을 맺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송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